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주식 투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지금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시장 내 엇갈린 시각들이 있습니다. 11만 원 이상 올랐은 다음에 이 SK 하이닉스가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과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라는 시각들이 있죠. 왜냐면 이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단번에 돌아서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. 단적으로 올 1분기 실적만 봐도 지난 2022년 4분기 때 7조 6천억이나 했던 분기 매출액이 5조 원대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. 이건 이제 매출 외형이 쪼그라든 거기 때문에 별로 안 좋은 거죠. 물론 1분기는 항상 4분기 때 밀어내기 생산을 했던 것에 대해서 재고를 조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분기 실적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하지만 7조 6천억이 5조 원으로 줄어든 건 거의 50% 가까이 줄어든 거죠. 약 한 30 몇 프로 줄어든 거죠. 그 적게 그렇게 뭐 계절적 요인으로 줄어든다고 말하기에는 좀 너무 많이 줄어든 겁니다. 영업 손실은 지금 3조 4천억이 이제 작년에 이제 발생을 했는데요. 이게 실제로 그 분기 단위로 해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손실입니다. 이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계속 실적이 분기마다 이렇게 나빠질 경우에는 올 1년을 이런 마이너스 뭐 3조 원대 이런 분기 손실을 발생하면서 보내게 될 경우에는 말 그대로 1년여가 지난 올해 12월 달 연말 가서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그러니까 유상증자의 요구, 즉 자본 확충에 대한 요구가 있거나 아니면 뭐 실제로 뭐 DRAM과 낸드를 분리해서 매각한다든가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겠죠. 우선은 SK그룹이 책임지기 때문에 SK그룹에서 증자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러면 기존 주주들은 주당 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에 그나마도 더 안 좋은 거죠. 자, 순이익을 보게 되면 순이익도 여전히 당기순 손실 2조 5천억이 분기에 발생했습니다. 굉장히 안 좋은 거죠. 그리고 재무 상태를 보시게 되면 현금성 자산이 2022년 4분기 때만 해도 6조 4천억이 있었지만 지금 1분기 때는 6조 1천억대로 줄어들었고 차입금이 23조 원에서 28조 원으로 급증했습니다. 이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. 그만큼 부채 비율이 높아진 거고 차입금 비율도 47%대까지 올랐은 거니까 거의 50% 가까이 육박하고 있는 거죠. 순차입금 비율도 그에 따라서 늘어난 상태이긴 합니다. 아직까지는 버틸만 하지만 이런 추세로 1년을 가면 그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나빠질 가능성이 커요. 자, 이 지난번 수익성 지표를 보시게 되면 말 그대로 이제 매출이나 이런 그 수익 면에서 이 회사의 실적이 지금 과연 그 건강 상태가 어떤가를 봤을 때 다 안 좋습니다. 이 정도가 되면 이제 구조조정이 필요한 그런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죠. 특히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순이익률도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다시 흑자로 전환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. 자, 지금 문제가 되는 건 SK 하이닉스가 감산을 통해서 생산을 줄인다 할지라도 그나마도 감산해서 생산량이 줄어들었는데도 이 줄어든 생산량을 사주는 쪽이 없었다는 겁니다. 즉 예전에 그 SK 하이닉스의 전체 그 매출액이 약 40% 정도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에서 특히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것들은 대부분 중국 업체들이 소비해 줬지만 이제는 안 그런다는 사실이죠. 그러다 보니 중국 쪽 공장에서 생산한 것들이 대부분 고스란히 재고로 쌓여버렸어요. 이거는 미중 간 이 반도체 굴기, 그러니까 반도체 패권 전쟁 이것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 SK 하이닉스가 미중 간의 이런 패권 전쟁이 어느 정도 요번에 이제 미중 간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마무리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에 대한 이 중국의 소비가 다시 살아나지 않을 거라는 불안감을 좀 심어주고 있는 거죠. 여기에다가 마이크론은 요번에 미중 간 이 패권 전쟁에서 실질적으로 중국이 이 마이크론의 반도체 칩이 이 보안상의 문제가 있다는 예전에 그 미국이 중국 기업들을 공격했던 똑같은 그 사유로 중국 내 판매를 중지시켜 버렸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이크론은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 마이크론 반도체가 놓쳐버린 중국 시장을 그 한국 기업들이
그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지 않게 한국 정부가 알아서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게 사실 알려지면서 이건 대표적인 내정 간섭이라는 말도 있고 정경 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요구다라는 말들도 나왔죠.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 윤석열 정부는 이 알아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식으로 말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미국의 입김이 작용하도록 손을 쓴 게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무책임한 발언을 했습니다. 윤석열이 정부가 진짜 무능하다는 걸 보여준 장면이었죠.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미 상무부 그 차관이 한국과 대만 기업에 대한 미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유예 조치가 당분간은 연장될 것이다. 이 말은 이 8월 달부터 중국 내에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가 못 들어가게 돼 있었습니다. 하지만 한국 업체와 대만 업체가 중국의 공장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첨단 이 반도체 제조 장비가 들어오지 않으면 정상적인 생산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공장은 거의 무용지물이 될 위험성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번에 이제 미 상무부 부차관이 이런 말을 함으로 해서 중국 공장이 여전히 가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게 된 겁니다. 그나마도 다행한 거죠. 왜냐하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중국 공장이 거의 전체 매출의 40% 정도를 차지하는데 그 공장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면 그만큼의 매출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그 길 자체가 아예 막혀버리는 겁니다. 그럼 SK 하이닉스는 진짜 큰일이 난 거죠. 그런데 일단은 유예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SK 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이 가동은 될 수 있게 된 겁니다. 근데 이러한 사실을 한 달 전쯤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미리 알았던 거죠. 그리고 이 미국 마이크론은 중국이 중국 정부가 마이크론의 그러니까 중국 내 반도체 판매를 중단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요번에 7,700억 원을 이제 규모의 돈을 중국 반도체 공장에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죠. 이거는 이제 미중 간 고위급 회담이 있을 거라는 걸 전제를 해서 그 사이에 나름대로 이제 마이크론에 대한 규제를 풀어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이렇듯 마이크론도 그렇고 그 앞에 앨런 에스테베스 미 상무부 장관의 이런 발언도 있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이런 나름대로 이제 호재성 재료죠. 이런 것들이 우리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뒤늦게 안다는 거죠. 이거는 실질적으로 SK 하이닉스의 주가 거래에서만 봐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이미 외국인들은 5월 달부터 이 SK 하이닉스를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10만 원 미만에서 계속 주가를 끌어올려서 11만 원까지 주가를 끌어올린 게 외국인 투자자들인 거죠. 근데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바로 이러한 정보 사항을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큽니다. 이거는 항상 외국 정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보다 빠른 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.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합니다.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 SK 하이닉스 주가를 11만 원까지 끌어올렸고 뒤늦게 이를 안 우리나라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추격 매수에 나선 겁니다. 그렇게 해서 11만 원대 주가를 유지시켜주는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 매물에 나섰죠. 왜? 19일 날 이 에스테베스 미 상무부 차관의 이 발언이 19일 날 우리 시장에도 알려졌습니다. 19일 날 알려지면서 이제는 더 이상 외국인들만 아는 정보가 아니라는 거죠. 이제 외국인들은 주가가 그만큼 올랐으니 차익 실현하는 단계에 들어간 겁니다.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서기 시작한 거죠. 11만 원대부터. 근데 중요한 건 SK 하이닉스가 실적이 그렇게 나쁜데도 불구하고 8만 5천 원대부터 지금 12만 원 거의 언저리까지 주가가 많이 급등을 한 상태인데요. 이런 상태에서 이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느냐? 전혀 아니죠. 그리고 6월 달에 상반기 2분기 실적이 발표될 거고 그 2분기 실적마저도 SK 하이닉스는 나쁠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나쁜 주가를 이제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. 물론 이번 미중 간의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중국이 다시 한국의 반도체를 사줄 수도 있습니다. 그렇게 하면 한국 반도체 업체들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살 수 있죠. 하지만 아직까지는 중국이 한국 반도체 업체들,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반도체를 중국 기업들이 사주라고 했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. 여전히 중국 정부가
그 중국 정부는 대놓고 말을 안 하지만 그 암묵적으로 중국 기업들이 한국산 반도체 칩의 사용을 어느 정도, 그러니까 첨단 분야에 어쩔 수 없이 쓰는 것을 제외하고 대체가 가능한 일반 범용 부품인 D램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중국산 제품, 질이 떨어지더라도 중국산 제품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일본 내지는 그 대만 업체 걸 사용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, 이런 식으로 가면 SK 하이닉스는 지금 파는 게 가장 비싸게 파는 가격이 가능성이 큽니다.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점점 더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죠. 왜냐면 2분기 실적도 1분기만큼 나쁠 거고 또 3분기 실적도 여전히 부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면 SK 하이닉스는 유상증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게 되면 기존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은 주당 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.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게 거의 60도 각도로 올라왔는데, 이렇게 공격적으로 살 수 있는 건 비공개 정보를 외국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신감에 산 겁니다. 그만큼 이 8월 달에 있었을 그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의 그 반입 중단, 이건 굉장히 큰 리스크였어요. 근데 이거를 당분간 유예해 주겠다는 것은 미국이 꽃놀이패를 갖게 된 거죠. 즉 SK 하이닉스도 미국에다가 생산 기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. 지금 그렇게 되면 미국 내 일자리를 만드는 거고, 그러한 우리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느냐, 그걸 보고 중국이랑 비교를 해서 미국에 투자를 좀 많이 해주면 중국 공장도 가동할 수 있게 허용해주고, 미국의 투자가 미흡하면 중국에서도 생산하지 말아라, 이런 지금 논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공정한 지금 무역을 하겠다는 거죠. 미국이 칼만 안 들었지 날강도입니다. 진짜로 지금 들어와서 조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미국은 저거 예전에 도널드 트럼프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. 아주 나쁜 놈이죠. 미국밖에 모르니까 그 이기주의가 진짜 그 하여튼 끝판왕인 것 같습니다.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실질적으로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1분기 기준으로 해서 지금 시장 점유율 2위에서 미국 마이크론에게 추월당해서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 상태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당분간 있죠. 그렇게 되면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실질적으로 이 흑자 전환하는 시기가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요번에 상승한 게 아마 주가의 고점을 보여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주가의 하방을 조심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진짜 조심해야 된다, 이 말씀을 예전부터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. SK 하이닉스가 독자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독자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는 게 그 일반적인 사업 관행이라면,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가 빠져 있는 이 함정은 미국의 그 반도체 굴기, 즉 반도체 패권주의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거고,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확실한 강자로 자리매김해서 미국이 공급망에 있어서 독자적인 이 반도체 생산 그 공급망을 만들겠다고 자국 내에 그 욕심에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.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죠. SK 하이닉스는 최악의 경우 이런 손실이 계속 이어지고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최악의 경우는 뭐 파산까지도 갈 수 있는 겁니다. 그만큼 인정사정 안 보는 거죠. 왜냐면 예전 프라자 합의 이후에 그 미국과 일본 사이에 반도체 협약이 있었고, 그 반도체 협약으로 대부분의 일본의 그 반도체 사업들이 망해버리거나 그 철수해버린 것처럼 SK 하이닉스도 그러한 전철을 그대로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. 이제 그런 부분을 SK 하이닉스는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